반갑습니다. 킹큰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그 세 번째 챕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고양이의 감정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 실수를 했다고,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보호자들이 토로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부분 고양이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참아주었네요 라고 답을 하게 된다. 조금씩 쌓이던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어느덧 가득 차버려서 작은 자극에 넘치기 시작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저도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고양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챙겨보게 됐어요. 고부해라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제게는 많은 관심사였죠. 요즘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전달과 다양한 사례들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고 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고부해, 그러니까 고양이를 부탁해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또 예쁘지만 그들을 가족으로 함께하는 집사들에게는 가끔 그들 덕분에 가슴 앓이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다양한 행동 패턴들, 그리고 사례들, 또 명쾌한 해결책들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두 녀석들은 얼마나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고양이답지 않은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두 고양이들은 정말 고양이답지 않아요. 성격은 분명 다르지만 결코 날카롭지 않고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오고 주변을 서성이며 저와 아내를 늘 찾죠. 그렇다고 분리불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을 닫고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눈앞에 없을 때 자기들끼리 우다다 하거나 여러 장난감들로 시간을 보내거나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고롱고롱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공격하거나 화장실 실수를 해서 그것이 몇 달 동안 이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결과에는 항상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정 속에서 제가 원인을 찾아내고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라는 말을 붙여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도출됐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어쩔 수 없이 라는 수식어가 함께 따라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도 갑자기로 방어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고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갑자기는 좋은 방어 기제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이 단어로 많은 일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이 녀석들에게도 또 저의 삶에도 갑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녀석들과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저의 삶 역시도 갑작스러운 당혹감이 찾아오지 않게 과정을 지켜보는 눈을 기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생기면 회피하지 않고 제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녀석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녀석들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착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냥 좋기만을 바랄 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벌어주니 너는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해 라는 이기적인 마음 없이 고양이기 때문에 너가 원할 때 라는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나를 찾든 찾지 않든, 어떤 날은 냉장고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미끄러운 천 위에서 엉덩이를 꿈실거리다가 목표물에 안착하지 못하고 그 위에 물건들을 어지럽히든, 화장실의 모래가 거실 바닥에 잔뜩 뿌려져 있어도 저와 제 아내는 그저 녀석들의 하루 속에 묵묵히 집사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 녀석들은 오늘도 우리와는 다르게 기쁜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네, 오늘도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감정은 항상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꼬리 여러가지 표현들, 또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통해서 예측하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야옹야옹하고 울 때면 뭘 요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 갓난아이가 울음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표현하곤 하지만 그보다 더 고양이의 심리 상태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그 글 리뷰의 마지막에 이 녀석들이 기쁜 마음만 가지고 삶을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다르게, 참 이 복잡한 심정을 갖고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기쁜 마음을 갖고 사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바램만큼 녀석들이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집사로서 제 역할이기도 하고, 또 녀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보다 강한 생명체인 인간들이 녀석들을 품고 살아가길 다짐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져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제공이라고 하면 좀 맞나요? 이렇게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사기 때문에 대접해 드림을 통해서 녀석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늘 나도 또 녀석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의 감정, 다시 한번 참 알기 어려운 감정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쁜 마음만 간직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리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2챕터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과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킹크벨이었습니다.